F1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지루하다, 재미없다. 본능의 질주 보면 F1의 재미 포인트들을 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페라리가 인기 제일 많은 팀인 거 아무래도 우승을 제일 많이 했죠. 페라리 왜 우승 못하냐? 자동차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드라이버도 항상 최고의 드라이버 들이고 오고. 근데 페라리가 지난 이렇게 15년 동안 팀 프린시플 5번이나 바뀌었어요. 네, ciao a tutti,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저는 진짜 넷플릭스 볼 시간이 거의 없어서 넷플릭스 볼 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고르긴 한데 요즘 좀 빠진 게 있어요. 한국말로 본능의 질주, F1에 대한 시리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어요.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F1 문화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서킷 생겼을 때 여기 한국에서도 한국 그랑프리 하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도 다시 좀 잘 안 돼가지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탈리아 F1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입문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F1 좋아하게 하는 게 아빠 때문인 것 같아요. 자동차 좋아하지만 매니아 아닌 것 같고 아빠가 주말마다 F1 보니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랠리 견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흔하게 거의 주말마다 나가면 지역마다 랠리 견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더 많고 매년 5월이나 6월에 이 밀레밀리아라는 견주가 진행이 돼요. 밀레밀리아는 1000마일이라는 뜻인데 1900년부터 이 2차 세계대전까지 1947년까지 진행했던 자동차 견주인데 자동차들은 1000마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자동차의 지구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길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포르쉐, 메르세데스, 페라리, 알파로메오 누가 차 제일 오래 갈 수 있냐 이렇게 견주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행사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옛날에 실제로 밀레밀리아에 참석했던 차들만 참석 가능해요. 그것도 이탈리아에서 그거 진행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길에 나와요. 이런 자동차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F1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지루하다, 재미없다.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고 있으면 사실 지루하긴 하죠. 출발할 때 재밌고 그다음에 그래서 돕는 거잖아요. 근데 본능의 질주 보면 F1의 재미 포인트들을 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팀 프린시플, TP 누구인지 그리고 TP와 드라이버들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소통하는 거, 자동차 셋업하는 거 그리고 일요일 날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랑프리마다 루틴이에요. 연습 전, 예선 전, 본선, 견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파일럿들도 파일럿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예선 전에서 못했다가 맨날 1등하는 파일럿도 있고 페라리 애들처럼 예선 전에서 1등했다가 본선 견주에서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재밌고 그리고 진짜 이 F1만큼 팀플레이 중요한 스포츠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명 한 명 너무 중요하고 타이어를 갈아주는 사람이 실수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테크니션끼리 또 이제 많이 이적을 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전략이 진짜 예술인 것 같다. 가끔은 일기에 보면 무조건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한 팀만 레인 타이어 안 써요. 근데 비 안 와요. 다들 그러면 이제 타이어 밖으로 이제 피트스톱 해야 되는데 그 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대박이에요. 그런데 본능의 질주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 다 보여주니까 팬으로서 너무 마음에 들고 요즘 F1 재미없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F1 볼 때 무조건 다 페라리 팬이 아니에요. 약간 축구처럼 각자 자기 좋아하는 팀이 있고 응원하는 드라이버나 그런 제작팀이 따로 있는데 요즘은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요즘 엔진 제공하는 회사와 투자하는 회사와 기술적인 지원해 주는 회사라 국적은 다 달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크게 보면 이탈리아 팀이 3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물론 역사상으로 이제 페라리가 있고 페라리 굉장히 오래됐고 보면 인지도 제일 높은 팀이고 그리고 알파로메오도 있어요. 생긴 지 지금 100년 넘었죠. 1910년에 밀라노에서 원래 시작했는데 그래서 알파로메오의 산지 뱀이잖아요.
그거는 옛날 밀라노에서 밀라노를 지배했던 스포르타 가문의 상징이었어요.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 비쇼네라고 불러요. 이 금뱀. 참갈 때도 있었고 참가 못할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알파 타우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 미나르디라는 팀도 있어요. 미나르디라는 팀도 사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쭉 활동했던 팀인데 나중에 이제 레드불의 자본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토로로소였다가 이제 알파 타우리라는 이름으로 이 F1 그 챔피언십 참가하고 있는데 에드코토 아직까지 이탈리아 파인사라는 그 도시에 있고 저희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일단 이탈리아 제작팀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페라리 인기 제일 많고 그리고 알파 로메오 그리고 알파 타우리. 페라리가 인기 제일 많은 팀인 거 아무래도 우승을 제일 많이 했죠. 역사상으로 제작팀 그 누적 이렇게 역사상의 그런 결과를 보면 페라리 16번 그렇게 우승을 했고 페라리 많이 우승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딱 보면 활동 하는 시간이 더 제일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활동 길게 하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F1 브랜드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용 페라리도 굉장히 큰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받고 있고 소비자용 페라리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나 이런 그런 자본금이나 그런 것도 많고 세 번째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탈리아 중부에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지방이 있는데 에밀리아 로마냐는 보통 모든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본사 거기 있어요. 람보르기니도 거기에 있고 페라리도 마라넬로라는 작은 마을에 거기 있고 마세라티도 원래 모데나에 있고 되게 좋은 서킷 두 개 있어요. 마라넬로 서킷 있고 그리고 이몰라 서킷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킷도 있는 거 아니고 이 기체 여각접 구조를 세팅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이게 환경이나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라리가 굉장히 역사상으로 보면 우승 많이 했고 페라리와 마찬가지로 제 생각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 중에 메르세데스가 있는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도 페라리처럼 역사 굉장히 길고 소비자용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뭐 자본금이나 등등 다 있고 페라리와 메르세데스를 빼고 보면 오히려 F1 역사상에는 제일 많이 투자하고 많이 참가하고 멋있는 자동차 만들었던 나라는 영국인 것 같아요. McLaren, 뭐 로투스, 쿠퍼, 브랜마, 타이렐, BRM 그리고 요즘 에스톤 마틴까지 다 영국 브랜드잖아요. 이탈리아와 비슷하게 유럽에서 F1 열풍이 있는 나라 영국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하고 기술적으로 약간 압도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F1 관련된 커뮤니티나 사이트나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페라리 왜 우승 못하냐. 그래서 저도 사실 비전문가로서 저만의 생각도 있고 알아봤는데 시즌별로 다 분석을 해봤어요. 2009년, 2011년까지 3년 동안 다른 팀들은 너무 세다. 페라리 경쟁이 안 된다. 2008년부터 루이스 해밀턴 우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맥라렌 진짜 셌고 그다음에 제임스 버튼 하루 한 번에 우승하고 그리고 이제 배틀 레드불의 배틀 시대가 시작했죠. 그때 진짜 세기는 셌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일단 너무 운이 안 따라왔고 반대로 레드불 운이 너무 좋았다. 진짜 자동차 잘 만들고 알론소 연립하고 우승한 줄 알았는데 피트스톱 할 때 페라리 박스의 전략이 엉망이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저도 이거 동의했는데 메르세데스가 너무 강하다. 그때는 또 다시 해밀턴에 돌아왔죠. 배틀 4년 동안 우승했다가 그 이후에 메르세데스가 올라왔고 해밀턴의 전성기, 황금기 시작했죠.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었고 2018년 그때 최고의 드라이버인 베텔 페라리 넘어왔고 차도 너무 좋았는데 2017년 베텔 실수 너무 많이 했어. 베텔뿐만 아니라 그때 팀 프린시플 아리바베네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리바베네가 실수 너무 많이 했어요. 레이싱 배경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2018년도 잘 안 풀리니까 베텔 약간 뭐 자신감 떨어지고 그랬고 사람들이 왜 답답해하냐면 왜냐면 자동차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도 좋고 드라이버도 항상 최고의 드라이버 들이고 오고 직원들도 아무래도 페라리 같은 회사명 자본금도 많고 하니까 최고의 엔지니어와 그런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규칙 때문이라고 해요.
2008년부터 규칙 좀 많이 크게 바뀌어서 2008년부터 엔진 시즌에 한 번만 바꿀 수가 있어요. 한 번 이상 바꾸면 이제 페널티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이 시즌 중에 테스트하고 테스트 반영을 해서 자동차 이것저것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일반 서킷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모든 브랜드들은 시뮬레이터로 테스팅을 해서 시뮬레이터에서 나오는 데이터 기반으로 차를 그렇게 셋업을 하는데 이 부분 페라리한테 유리하지 않대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원래 페라리 다른 팀보다 더 잘했던 게 바로 이 테스트예요. 아무래도 옆에 마라넬로 서킷 있고 이몰라 있고 좋은 시설 많고 하니까 페라리 원래 야외 테스트하고 반영을 해서 바로 이렇게 차 셋업하고 그렇게 잘했는데 이 시뮬레이터로 하는 게 오히려 페라리 약하대요. 기술적으로 약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실제로 이 페라리 엔진의 힘과 파워나 그런 거 시뮬레이터로 잘 이게 테스팅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F1 팀마다 이렇게 팀 프린시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의 실주 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약간 너무 재밌잖아요. 이 프린시플마다 자기만의 성격이 있고 뭐 욕하고 뭐 싸우고 자기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페라리가 지난 이렇게 15년 동안 팀 프린시플 5번이나 바뀌었어요. 우승 많이 했을 때 1993년부터 2007년까지 프랑스 사람 ዣ안 토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승도 6번 했고 굉장히 잘했는데 그 이후부터 프랑스 사람 프레드릭 바스야가로 매번 바뀌다 보니까 전략이나 이 지속성이 없다. 근데 저도 진짜 동의해요. F1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너무 중요해요. 자동차 셋업하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엔지니어들도 있고 정비하는 기사들도 있고 사람 너무 많은데 같이 잘 일을 할 수 있게 협력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회사랑 똑같아요. 회사는 사장이 자주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매번 전략 바뀌고. 근데 딱 페라리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페라리 팀 프린시플 왜 그렇게 많이 바꿀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무래도 언론적으로 관심 너무 많고 압박감은 너무 커서 한 사람을 믿지 못하고 결과 바로 안 되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페라리는 사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제 우승하는 거 기대하고 있는데 우승 못할 때 다들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왜 못했냐?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F1 얘기해봤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약간 기술적으로 전문가 계시면 또 알려주세요. 이게 진짜 페라리 왜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짜자오.